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모닝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에이셋 아빠 성철입니다. 포트인 대표 필몽입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의외적으로 정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표 대표님도 강의 많이 나가시지만 강의할 때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질문 많은 파트가 전 처음에는 뭐 저축, 투자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맞아. 오히려 보험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유를 보니까 사실 보험은 다 있잖아요. 하나 이상씩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보험이 있는데 과연 내가 적절한가 이런 거는 좀 따져보는 게 좋겠죠.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소위 말해 이 보험 중에도 이제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하면 잘 정리하셔서 한번 가입해 놓으시면 뭐 십몇 년 동안 안 쳐다봐도 되거든요. 보험금 받을 때만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잘 정리하시고 가입하신 게 아니라 뭐 묻지마시기도 하고 주변에 요청에 의해서 가입하신 거에서 늘 이게 캥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오늘 뭐 저희 방송 보고 그런 정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내 가정에 적합한 보험가입 요령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그냥 뭐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 20만 원짜리 보험 하나 들어주는 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월 20만 원짜리 보험의 기회 비용이 어느 정도냐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월 20만 원짜리 보험 하나 잘못 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몇 년 납이 많습니까? 20년 납? 20년 납. 네. 그러면 원금만 4,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20년 동안 연 4% 수익률 저축하면 한 7,335만 원 만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7,300이면 어떤 차를 살 수 있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 빼고 가장 비싼 의사 결정일 수 있어요. 보험 하나 가입 하나 하는 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회비용이 큰데 들어달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주거나 아니면 홈쇼핑 보고 즉흥적으로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월 20만 원짜리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이 정도 이제 비용이나 그 시간과 노력 대비 이렇게 생각할 건데 중요한 거는 7천만 차를 산다 생각해 봐봐. 뭐 원금으로 치면 4,800원 내면 4,800만 차를 살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자나 후자나 동일한 경우라는 거지. 그래서 기회비용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잘 처음에 단추를 잘 깨야 된다.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 보험을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요. 네. 그나마 중간에 해약을 해서 손해 보고 정작 내 내역은 잘 몰라요. 그래서 보험료만 죽도록 내지 정작 보험금은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담당자는 그만뒀어.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런 거를 고하계약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슬픈 얘기예요. 고하계약이 뭐야? 고하계약이. 중요한 건 담당자 바뀌면 또 연락이 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상담만 받아보시죠. 그러면서 또 상품을 해지하고 가입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의 보험을 좀 점검해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을 점검하는 요령,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뭐냐? 내 가정에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뭐냐? 본인은 뭡니까? 우리 뭉치님은. 제 치명적 상황이요. 네. 물론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진짜 벌어지면 재정적으로 치명적인 상황. 건강이 나빠져서 술을 못 먹게 되는. 그 재정적으로 좋아지지. 그요. 그 재정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럴 건가? 일단 내 수입이 끊기고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식들 우리 와이프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예.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하죠. 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잘 살아왔는데 덜컥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상하실 텐데 그런 일이라는 걸 그때 가면 좀 끔찍합니다.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제가 불치의 병이라도 걸린 게 딱 판정이 됐다고 누구나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게 올 텐데 저는 아마 정신적 데미지 한 시간 후면 우리 집 어떡하지 하고 경제적인 고민이 확 생길 것 같아요.
자상한 가정.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냐면 각 가정마다 치명적인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은 사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 명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가장이 사망하면 진짜 리스크가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를테면 난 결혼 안 했어. 그러면 사망 보장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덜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부여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얘들이 독립을 했어. 나 퇴직해. 그러면은 사망 보장보다도 오히려 이제 노후 자금이라든가 간병 자금이라든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 일단 다르다. 두 번째,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각 상황에 대해서 원하는 보장 규모는 높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료는 좀 적게 내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갭을 메우는 게 이제 보험을 점검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보험 점검해야 되는데, 이제 저 뭐 설계사분들을 뭐 깔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보험 점검할 때 일단 증권부터 가져와라, 이렇게 교육을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권 받아와요. 그러면 이제 증권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증권 분석을 한단 말이죠, 나름대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까야지. 뭐라도 까야지. 네, 그러니까 그 보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좀 더 들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보험 점검이 되지 않고 무엇인가 뭐 사실은 어떤 거 하나 해약하면서 또 하나 뭐 무엇인가 이제 또 더 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점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득원 사망, 치명적이죠. 그리고 소득원이 갑자기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진단비가 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들어가. 이런 것들 치명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 치명적인 상황은 다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하고 불필요한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기회비용 크니까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명적인 상황 말고 얕은 상황 있잖아요. 골절.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얕은 거. 뭐 간단한 수술 입원도 뭐 얕은 네. 거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보험으로 다 대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치명적이라는 이제 포인트는 모든 걸 보험으로 다 커버하기로 쓰는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런 걸 다 커버하려면 다 못해요 어차피.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보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우리는 인식이 이제 젊은 분들도 부모님한테 이제 전달된 인식 중에 하나가 타먹는다라는. 그렇지. 예, 그래서 보험은 잘 타먹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모아놓은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면 잘 타먹는다는 건 잘 아프다, 잘 다친다 뭐 이런 얘기가 실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질구레한 걸 타먹는 게 보험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시면서 그냥 자질구레하는 돈들은 내 돈들 나가도 상관없고요. 큰일에 대한 대비하는 게 보험이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보험료 낮출 수 있는 게 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그렇게 출발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은 그 이렇게 행동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의미가 있는 게 그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이제 정확한 주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의 어떤 두 개의 주를 비교해 봤더니 A라는 주가 있고 B라는 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A 주는 사람들이 다 비싼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B 주를 보니까 다 싼 보험에 가입을 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봤더니 A주는 이를테면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면 비싼 보험 가입하는 주다. 그러면 풀 담보가 기본 옵션이에요. 담보를 할 때 풀로 다 넣어가지고 이게 처음 옵션으로 내가 받는 거야. 거기서 원하면 빼도 돼. 근데 보험을 이제 적게 가입하는 주를 보니까 기본 담보, 이를테면 책임보험만 기본 옵션이고 자기가 원하면 담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제시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명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가 막상 설계사분한테 그 제안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담보가 아주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뭘 빼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것까지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잘질구레한 것까지 다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게 정말 뭘지 기본적인 거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훨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치명적인 상황부터 우리가 고려해서 점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까리까리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증권을 꺼내. 그러면서 특약들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하나씩 보면서 야 이게 없으면 내가 우리 없으면 진짜 큰일 날까라는 고민을 한 개씩 해보면 돼요. 예를 들면 골절 진단금 20만 원. 야 내가 골절 됐을 때 골절 진단금 20만 원 안 받으면 우리 집 치명적이냐? 아니야, 그럼 빼. 야 그다음 또 있잖아. 예를 들면 식중독 했는데 식중독 걸리면 위로금 30만 원 줘. 야 내가 식중독 걸렸을 때 위로금 30만 원 받으면 진짜 가정 도움 될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점검하면요 결과적으로 몇 개 안 남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감을 잡고 하면 오히려 더 자가적인 점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5세 남자 가장이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이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면 사망보장 2억 원을 보장을 받고 싶다 이렇게 니즈가 있겠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일정 기간 돈 내고 종신토록 사망보장 받겠다 이제 이런 상품인 거고,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만 이제 사망보장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가장이 20년 동안 돈 내고 난 종신토록 2억 보장 받을래. 그럼 매달 보험료를 얼마 내야 되는 줄 아세요? 감 오세요? 제가 한번 설계서를 받아보니까 43만 원 내야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분은 43만 원 20년 동안 돈 내고 2억 보장을 받고, 만약에 55세 시점에 해약해버린다 그러면 한 9,800만 원 정도 돈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니고 나는 20년 동안 돈 내고 60세까지만 사망보장 받을래. 뭐 그때까지 하면 그 이후에 내들 독립하겠지. 이렇게 결심하면 20년 동안 6만 4천 원의 돈을 내고 60세까지만 2억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36만 원 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80% 주는 건가? 예, 그러니까 그걸 5% 연 5% 20년 투자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 같아요. 이거는 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나는 깔끔하게 20년 동안 43만 원 내고 종신토록 2억 보장 받을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 보험료를 6만 4천 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한 1억 5천만 원 돈 모을래. 그럼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정신보험에 대한 의미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험에 대한 본연의 목적을 본다고 하면 아까 치명적인 위험에 말씀하셨고,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소득이 끊기거나 유구시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인데, 애들 독립하고 나면 알아서 잘 먹고 살잖아. 그러면 굳이 뭐 가장할 필요 있나? 차라리 네 노고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많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이제 정기보험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있고 세금적인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뭐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또 가져가야 하는 아이템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어떤 보험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암테크하지 마라. 암테크가 뭔지 아세요? 암테크 암으로 돈 버는 거. 예, 그러니까 암 걸리면 대박 나신 분들이 있는데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집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보험을 선택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셔서 자산을 늘리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뭐 아까 보여주신 자료에서 이렇게 살짝 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던데, 그 5천만 원이면 저희 1년 연봉이잖아요. 네, 1년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보험도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재무 상황과 치명적인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남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많이 가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비용이라 인지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재무적인 팩트를 가지고 맛보기한테 맞는 걸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보험 가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셀리맨들한테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보험 증권들 한번 내셔가지고, 중요한 건 보험 증권이 어딘지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해서 하나씩 뭐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매번 남겨주시면 답변 주시고요.
제발 좀 이런 문의는 주지 마세요. 뭘 사면 됩니까? 아니면은 실비보험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제 내 고민이 되고 재무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문의 주시면 저희도 아마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